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서인조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헤럴드경제 서인조 부장입니다. 이 채널은 이 광주, 이 전남의 경제 그리고 부동산, 아파트 주요 이슈들을 다뤄주는 채널입니다. 깊이는 좀 약하고 현장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메시지 주제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이제 6월 25일인데 광주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도 지금 리튬 화재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돌아가시고 좀 사후 약방문 형태로 또 그 사고가 나면 그 이후로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 뭐 긴급 점검, 뭐 현장 실사를 가서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뒷북 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운 목숨 돌아가셨는데 정말 이게 좀 안타까운 이 사건들인데 또 광주에서는 새벽 3시에 교통사고 났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오토바이 폭주족들 좀 있잖아요. 오토바이 차량들 이 사고 피하려다가 길을 가던 이 한 새벽 3시 정도에 이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중 한 명은 다리가 뭐 절단해야 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제 그 비슷한 또래의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고 일어나면 좀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가슴이 정말 좀 심장이 울컥울컥 그러면서 움찔이 되는데 하필 그 사고 난 많이 다쳤 그 학생의 지인이 제가 또 알고 계신 분이라 그 눈물 흘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난리 났습니다. 좀 안전에 대한 문제들, 이 사고에 대한 문제들 예방하기도 상당히 좀 힘든 건데 우리 몸은 스스로 좀 지켜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안타까운 일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 또 좋은 소식인데 이렇게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구독, 좋아요,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면 이게 보면서 좀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운돼 있다도 이런 이제 글 보면 이렇게 카메라 켜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뭐라도 하나 더 좀 좋은 내용들,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같이 알려드리고 공유하는 게 제 공부가 좀 되는 겁니다. 이 부동산 공부, 경제 공부 알아두면 좋은 거잖아요. 각자 도생 시절에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좀 지식도 얻어가고 인사이트도 나누면서 뭐 내 집 마련도 하고 또 재테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또 새롭게 오신 구독자분들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앞단이 숫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또 하나 바뀌어가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되게 깜짝 놀랐고 너무 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 자리 빌려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요거 사랑입니다. 사랑. 자, 오늘 주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위기, 지방 부동산 이게 위기가 불똥이 계속 튀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들 법정 관리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광주에서도 지금 한국건설, 남양건설 이게 보면 도급 순위가 100위권이니까 작은 회사는 아니다. 큰 회사들이 여기저기 현장들 펼쳐놨는데 결국에는 이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서 결국 자금난, 유동성 위기 그 피해들이 이 세입자,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튀고 있고 이게 이제 은행권, 금융계 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개월 전부터 그 우려들 이야기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오늘 뉴스 중에서 이 뉴스가 가장 눈에 들어왔었는데요. 이 광주 전남의 새마을금고 있어요. 저축은행 같이 새마을금고도 전국에 여러 개의 지점들이 있는데 이 광주 전남의 13곳에 그런 이제 새마을금고가 빨간불이 깜빡깜빡 켜졌다. 지방 부동산 부실, 결국엔 PF 대출. 이게 사실 이제 몇 년 전,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못 땡기는 사장님들, 이게 건설사, 중소기업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때는 다 이게 두드리면서 이 건설사 하신 분들이 자금을 엄청 땡겨서 썼다. 그 이야기가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그대로 맞았죠? 건설사가 부도나니까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이 PF 대출 수십에서 수백억 받았는데 이 현장들이 무너져요. 압류는 물론 걸어놨겠지만 깡통이 된 현장들도 있을 겁니다. 유치권 행사하고 뭐 이 경매 공매 넣어서 돌려받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은행에서 피해가 왔는데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끊어졌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막 생각이 안 나네. 어디까지?
그래, 중간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은행들, 금융권, 뭐 이제 소비자들이죠. 그 고객들은 이제 예금을 하잖아요. 그 예금을 빌려주고 예대 마진을 챙기는 거죠. 근데 PF 시절은 땅 짚고 헤엄치기 담보 설정해 놓고 이 사업이 잘 됐으니까 그동안은 좋았었죠. 그러나 지금 이제 부동산 침체기 또 미분양 늘어나고 있고 지주택 현장들, 이 작은 현장들, 이런 현장들 지금 이제 다 지금 빨간불 들어왔잖아요. 네, 건설사들 법정 관리 나오고 있고 대출해줬던 그런 이제 새마을 금고들 지금 타격이 오게 됐고 그 타격이 자칫하면 이 고객들 예금을 맡겼던 고객들한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금자 보호법이 아직까지 5천만 원, 이제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거기까지는 안 돼야겠지만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나는 잘못 없는데 결국엔 그 피해가 나까지 올 수도 있다. 새마을 금고 5천만 원 이상 지금 주의하겠죠. 예, 지금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자료들 또 말씀드리면 이제 공식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도표로 이 미분양, 공급 과잉, 건설사 법정 관리, 지방금융권 위기, 서민 피해, 그리고 공적 자금 투입, 세금 낭비. 결국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네.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건설사도 도덕적 해이, 이 사업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땡겨보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방만하게 벌려놓고 한 책임이 있겠죠. 건설사도 잘못한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무리하게 대출해줬던 특정 회사에게 집중해서 대출해준단 말이죠. 광주는 이미 좀 검증이 좀 됐으니까 시골 단위까지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대출을 받는 사례들 많습니다. 대부분 새마을금고 이 대출 금액 상당 부분이 PF 대출, 건설업 치중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들이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이 경영실태 평가를 했어요. 부실실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권고, 요구, 명령 위험한데 발견해가지고 도려내거나 약을 치료해주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게 자본 적정성, 순자본 비율 평가를 합니다. 내 자본이 4% 미만이 되면 부실 채권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고액의 부실 사고, 은행 터져서 이제 뭐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광주의 세 곳, 광주의 세 곳이 나왔습니다. 자, 월산, 그리고 주월, 동강금고 이 세 곳, 그리고 전남에는 광양, 구례, 나주, 목포 두 개네요. 벌교, 순천만, 장흥의 정남진, 한평, 천지, 해남 다 해서 13개 정도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잘 극복을 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자칫하다가는 여기서 금고들도 문 닫는다는 소리도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우려되는 상황이 지금 광주 전남에서 펼쳐지고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오늘 이제 강기정 광주시장, 이 광주광역시장 오늘 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광주시청에서 했습니다. 오늘 2시에 했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이야기 나오냐? 일단 뭐 강기정 시장에 대한 평가, 광주에 계신 분들이니까 강기정 시장, 이제 학생운동 했었죠. 그 전남대학교 공대 출신입니다. 집은 섬의 섬. 저도 개인적으로 한 2번 정도 직접 만나서 이제 대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키가 작으세요. 그리고 청와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해가지고 예전에 술도 먹고 좀 과격한 이미지였죠. 싸움도 많이 하고 운동권이다 보니까 화염병도 던지고 돌도 던지고 쇠파이프 들고 화도 잘 내고 정의, 인권 뭐 그런 걸로 이제 하다가 이제 정치권 와가지고 국회의원을 북구에서만 내리 3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정무수석도 했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강기정, 조국 이렇게 가까워요. 이렇게 청와대 한솥밥을 먹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광주시장 선거에 나와서 한 번은 떨어졌어요. 이용섭 그때 누구한테 떨어졌더라? 이용섭 시장한테 한번 떨어지고 두 번째 도전 끝에 이제 광주 광역시장이 돼서 2년째 142만 이 광주의 행정의 수반이 됐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조금 아쉬운 것도 좀 있고 기대가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평가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강기정 시장에 대한 평가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흑과 백, 내 사람은 확실하게 챙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칼날같이 쳐버린다. 이 공무원 사회, 공무원 조직에서도 비슷한 여운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강성 이미지. 제가 만났을 때는 되게 부드러웠었거든요. 저한테는 잘하겠죠. 그때 기자와 단체장의 관계니까 홍보를 잘하고 그래야 되니까 저한테는 좋겠지만 또 직원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성향 자체가 그러지 않겠지만 좀 호통을 좀 치는 호통을 치고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 공무원들이 있다라는 평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공대 출신의 그 스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이렇게 반대로 좀 인간적인 면, 따뜻한 면도 있다고 하지만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치고 나가는 강시 고집 이런 말들이 전반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해외 순방, 해외 선진지 시절 갔다 오는데 거 갔다 와서 이제 뭐 독일도 가고 일본도 가고 돌아보잖아요. 거기서 이제 벤치마킹 하는데 그때 와서 들었던 것들 바로 정책에 투입하고 도입하는데 이걸 보고 이제 약간 팔랑기다. 이게 좀 검증이라든가 제대로 된 과정들 거치지 않고 무작정 행정에 시험 테스트 정도 하듯이 시작이 되면 결국엔 이게 역효과가 날 수 있죠. 시행착오도 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2년이니까 앞으로 또 2년이 남았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점수 몇 점 정도 줄까요? 몇 점? 몇 점? 여러분 몇 점 정도 광주 행정 정책? 70점? 70점? 예, 70점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올라가야 될 텐데 어쩔지 모르겠네요. 자, 강기정 시장은 이 광주의 정책 중에서 가장 지금 공들여 사고 있는 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떤 거냐면 복합 쇼핑몰 3종 세트. 이게 이제 꿀잼, 재미나는 도시 광주 만들겠다. 익사이팅.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예, 이렇게 8년 전까지만 해도 광주 인구가 147만 명, 145만 명 이 정도 선 됐었는데 지금 인구 감소가 계속 되고 있으면서 광주 인구는 141만 8천 명 인구 계속 줄어들고 있죠. 광주는 뭐 마땅한 대기업도 없고 소비도시 돈 쓰고 뭐 하는데 뭐 다 떠나 나가고 이대로면 광주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기정 시장 입장에서는 이 복합 쇼핑몰에 거의 지금 이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했었죠. 더 현대, 신세계, 세배 확장. 근데 어등산 가면 스타필즈 이 세 개의 복합 쇼핑몰 거의 뭐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막 정신없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진도도 굉장히 빨라요. 빠르면 내년 초에 착공이 들었어요. 착공 포크레인 들어서 착공한다는 거죠. 두 개가 진행되고 있고 뭐 교통 문제도 엄청 나오고 있어요. 교통 지금 그쪽 광천동 일대가 광천 재개발 5,600세대 전남 방지 입심 방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레미안 브랜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사들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미 이제 광주 웬만한 곳에서는 레미안 브랜드 요거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 다 자초를 했었거든요. 삼성 측 입장에서 아쉬울 건 없겠죠. 삼성전자 데뷔했을 때 나머지 후자들은 극히 뭐 건설도 아무리 크다고 해도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출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굳이 리스크 가지면서 이렇게 사업하지 않는다 그 입장이거든요. 이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라든가 확실한 사업성 검증되면 쉽게 덤벼지지 않을 건데 레미안 그 사업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하면 아파트만 10,000세대가 넘죠. 광주천 주변으로 또 두산 제니스 요것도 2,200세대 정도 되고 있고 또 지금 무너졌던 화정 아이파크 요것 또한 또 전화가 방금 또 와가지고 또 다 잊어먹었네.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광천동. 하여튼 광천동에 막 사람들이 그냥 막 모이죠. 지금 복합 쇼핑몰도 2개에다가 아파트 대규모 단지들 막 들어서고 있고 뭐 광주천도 개발한다고 그래요. 개발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한꺼번에 집중됩니다. 또 광천동에 버스 터미널도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병원, 메디컬 센터가 또 있어요. 주말에 예식장도 있고 막 복잡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도로는 그대로인데 사람만 여기서 한 4-5배 더 이상 오죠. 주말이면 더 올 건데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그래서 지하철을 뚫겠다. 이 지하철 비용이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광천동 쪽으로 가는 노선.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좀 지하철 하려고 하면 지금 2호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1호선은 이렇게 되고 있고 2호선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 있거든요. 2호선 할 때 터미널을 안 지나가는 그 지하철 없었던 것 같아요. 터미널 빼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터미널 갔었으면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안 됐을 건데 정부 입장에서도 광주가 지하철 2호선 타고 있고 또 3호선 몇 년 전에 좀 나와서 3호선은 저기 광주대에서 효천지구까지 그 공사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삐걱삐걱 한단 말이에요. 돈도 없어. 공사 기간은 뭐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하철 하면은 막 돈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공사비 비싸 올라가잖아요. 안반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또다시 6대4 정부 예산 60% 요구를 하면 정부가 돈 주겠어요? 안 주죠. 나라 살림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삐걱삐걱 하다가 결국에는 지하철은 좀 자초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실무진 입장에서는요. 근데 오늘 이제 시정 질의 이야기 나온 걸로 광주시는 이 3가지 안을 시장은 3가지 안 다 하겠다. 지하철도 검토를 하고 두 번째 트램도 검토를 하고 세 번째는 BRT 이게 버스 라피드 트랜짓 요거 이제 버스 간선 체계 여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서울에서 나왔었던 거고 2008년도에 광주 수안지구에서 잠깐 도입되다가 지금 이제 안 하는 중앙에 버스 전용차를 만들어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싸요. 한 500억 정도 되니까. 근데 좋은데
이거 이제 버스 한 차선으로만 버스를 다니게 하면 나중에 요거 갖고도 민원도 생기고 또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땅치 않은 방법,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고민이 많거든요. 이 광천동이나 일대 사신 분들은 지하철 들어간 걸 제일 좋아하죠. 기아자동차도 있고 버스터미널, 야구장까지 해서.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시장은 이거 세 개를 놓고 생각하겠다고 하고, 현실적으로 이제 직원들, 이제 시청 공무원들 담당자 입장에서는 3번이 현실적이다. BRT인데, BRT를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다. 이제 그런 상황들을 지금 펼쳐지고 있다. 예.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게 지금 광주도 전세 사기 문제도 엄청 크거든요. 20대, 30대 초반에 우리 청년들, 우리 동생뻘 정도 되는 이 사회 초년생 분들, 이제는 뭐 개인 간의 전세 사기는 여러 건 있어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법인, 회사들이 무너지고, 건설사들이 부도나고, 법정 관리하고, 이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이 책임자들이 책임 안 지고, 이 목숨을 지고 떠나가 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이 계약자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전세 사기가 터졌는데, 이걸 마땅히 해결할 수도 없고, 그 법인들이 돈이 없어요. 깡통.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은 죽었어, 대표.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펼쳐지고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지금 뭐 동명동도 있고, 신안동도 있고, 첨단에서도 있고, 이분들이 피해자들이 수백여 명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골치 아픈 게, 전세보증금 2억 5천 넣어서 이렇게 뭐 15평, 20평, 이 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도 아니에요. 광고 선전할 때는 소형 아파트로 선전했는데, 실제로 법으로 따져봤더니 오피스텔인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정부 지원금 뭐 월세로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사기 당한 거죠. 사기 당하고, 해결책도 없고 다 도망갔어 지금. 그러니까 한간에는 이게 변호사도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도 이 사업 참여했다가 투자했다가 사기 당할 정도라니까, 일반인들은 진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더 모르죠. 진짜 대놓고 당한 거죠. 중간에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도, 나쁜 사람들 같이 껴가지고 뭐 그때 그 돈 들어오니까 그거 받고 여러 개 법인 쪼개가지고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은 거죠. 이 법인들도 호실마다 법인 하나씩 만든 거예요. 이 회사들도 같은 회사 5개로 쪼개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있고,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고, 이런 사연들이 지금 광주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거든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지인들이 이런 일 나오고 있고, 형사소송 고발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아시는 지인도 광주청에 이 수사 담당관이 있어요. 지금 서류, 직원들마다 서류가 쌓여가지고 관련된 부동산 사기 문제, 전세 대란 문제, 이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쪽 이제 관여돼서 이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유튜브 방송 보고 댓글 주셨던 분들이 또 새롭게 이제 연결을 좀 시켜줘서 이 단톡방에서 이제 그 이야기 서로 이제 공유를 하면서 같이 이제 공동 대응하시는 그 사례들이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A 사례, B 사례, C 사례, D 사례 똑같은 게 아니에요. 회사마다 틀리고, 뭐 임대 보증금 시기라든가 절차 과정마다 다 틀려가지고 권리 분석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이 전세 피해자로 인정을 받고 또 소송을 하고 또 경매 공매로 넘어가는 상황, 또 받았는데 지금 현재 집값은 오피스텔 가격이 당시 시세보다 2년 전, 3년 전보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2억짜리가 지금은 1억 5천이 돼 있고, 1억 5천짜리가 5천만 원 정도 시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껴안게 되면은 은행에 이제 전세담보, 뭐 은행권 선순위로 2천만 원, 3천만 원 먼저 나가게 되고, 지금 뭐 경기도 어렵고 지금 나라 살림살이도 지금 말이 아닌데, 이런 피해들이 나오면 정말 괴롭고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죠. 이 부동산 어렵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결국엔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지식들, 인사이트들. 그래야지 적어도 사기는 안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겁니다.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하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됩니다. 이거 하루하고 이틀하고 저 한 6개월 정도 해봤잖아요. 6개월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오고 좀 감이 좀 잡혀집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함께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25일입니다. 오늘도 이제 광주에 이슈들이 여러 건 나왔었죠. 진짜 목이 터져라 힘차게 달려왔는데 제가 무슨 소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셨다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아는 선에서 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너무 무거운 주제들 남아온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제 점심을 담양의 소세원이라고 하죠. 소세원 가사문학면, 이게 담양의 그 되게 유명한 관광지인데, 거기 이제 면장님하고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거기 근처 광주댐 있거든요. 광주 경치가 되게 좋은데 거기에 이제 카페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빵집부터 커피. 그 사장님 오늘 갔다 온 이야기 했어요. 6월 초에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 사장님이
우연하게 가게 됐는데 아들하고 같이 해서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서울생활 35년 이제 직장생활하고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카페 만들어서 딱 했는데 가서 보니까 빵도 맛있고 경치도 좋더라고요. 혹시 주말에 가족들 여행 가거나 데이트할 때 한번 그 식당도 한번 가보시고 카페도 한번 둘러보시면 코스도 괜찮을 것 같다. 예, 좀 가벼운 소프트한 이야기로 이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물도 이렇게. 아니 우선은 이거 조절을 해야 되겠네. 잠깐. 손님분들이 야 벌써 구독자 보고 있잖아. 그럼 또 만명 우리 저기 있잖아 만명 파티. 구독자 만명 파티 한 게 또 손님 몇 개로 있어 내가 사보고. 저 알았어요, 하세요. 그 밥을 따라가고 해주라. 직접 해갖고 예, 그럼 가릴게. 서울 사람이세요? 네, 서울에서 쭉 야, 근데 아드님 되게 미남이시네. 예. 이제 직장생활 서울에서 35년 가까이 서울 생활 하시다가 이제 고향 있는 광주 가까운 곳에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2의 인생을 하시는 거네요. 이제 제 인생 시작 뭐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아, 한 달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이름 카페 이름이 사와로 베이커리입니다. 사와로 베이커리. 광주댐 가사문학면 이쪽에 그렇습니다. 오시면. 그러니까 강주댐 올라와서 첫 번째 건물입니다. 예, 오늘 저도 처음 왔는데 오픈하지 않은 뜨끈뜨끈한 가게 이 빵집에 왔다가 우연찮게 사장님 뵙고 저도 차 한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와로 베이커리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재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시설이 저희 이제 그 주방에서의 메인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온 작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 작업을 이 12도씨의 저온에서 파이를 제작을 합니다. 이제 수제로 다 만드시는 거예요, 빵들을?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100% 당일 생산, 당일 판매고 거의 남는 거 재고는 거의 폐기입니다. 저는 무조건. 폐기 하시고. 뭐 지금까지 한 개도 그 다음날. 저기 멋지게 계신 분은 저기 저희 스타일이 두 분 비슷하신데요, 머리 스타일이. 멋지게. 저희 아들은 아닙니다. 멋쟁이신데요, 두 분 다 지금 와서. 시장에 통화 중이십니까? 통화 중이시고. 빵을 제조하는 얘가 바로바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빵인 것 같은데요. 빵들입니다. 와. 여기 제가 만드는 거. 그렇습니다. 지금 오븐에서 구워서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가 돈 많이 드셔서 투자를 잘 해놓으신 것 같은데 많이 드셨어요. 얼마나 드셨습니다. 진짜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성공하신 것 같은데요. 퇴직금하고 퇴직금 명태금입니다. 이거 부었습니다. 퇴직금 명태금 하시고. 네. 진짜 좋네요 이거. 진짜 그냥 와.